자, 이번에 볼 것은 이제 군벌시대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교재 359페이지 펴보세요. 자, 중앙과 지방의 군벌 이렇게 있는데 1916년 원세가 죽자 그의 직계부대로 구성된 북양 군벌은 지계파와 안위파로 나눠서 파벌 갈등이 시작되었다. 자, 지게파의 주요 군불로는 풍국장, 조곤, 오페부가 있고 안희파는 단기석 시하에 있었다. 그래서 두 파는 중앙정부로서의 정통성과 열강의 이제 차관과 간세, 염세 수입을 가지고 북경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투쟁을 벌였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중앙정부라는 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중국을 대표하는 이제 정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북양군벌하고 요쪽 강남에 저쪽 강동 지역에 있는 강동 그 성정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가 훨씬 더 정통성이 있다고 보니 그 당시 인정받았던 거죠. 자, 두 파는 이렇게 이제 있었고 원세계 사망 후 총독직은 시아 군대에 가지지 못한 부총독 여운형이 계승했는데 이 여운형을 누가 지원했냐면 지게파 수령이었던 풍국장이 지원을 해줬어요. 예.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안희파 수령 당기석이 이제 국무총리를 지냈던 거죠. 그 여운형의 총독부와 당기석의 내각은 1차 세계대전의 참전 여부를 둘러싸고 싸우게 되는데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원의 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원은 이제 영훈의 총독부 지게파의 후원을 받은 세력과 그래서 원은 당기석, 안희파 이렇게 있는데 이 당기석은 이제 그 당시 일본하고 연결돼 있던 세력이었죠. 그래서 이제 당기석은 국회를 협박해 참전을 가결시키고 여운형은 당기석을 해임시키고 이때 군벌 장원을 북경으로 불려들였죠. 근데 이 장원이 원래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했죠. 당기성만 이제 쫓아내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요 생에 여기서 끝날 생각 없었어. 그래서 강제로 자기 불렸던 여운형을 퇴직시키고 기존의 국회를 해산시켜. 그리고 나서 청주의 마지막 황제였던 성통제 부의를 다시 세우죠. 이 장원이 이제 약간 이제 그 보수주의고 왕정 복구를 꿈꿨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다 이제 그 반발하고 있었는데 자기만 이제 반발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성은 공화정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익혀서 또 장훈 세력을 진압하고 건자에 다시 복귀했어요. 그래서 요 그 푸이가 잠깐 집권을 했지만 다시 쫓겨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자금성 안에서 나도 생활할 수 있게 했는데 이제는 단기석이 자금성에서 이제 푸이를 쫓아낼 뻔했죠. 푸이가 이제 떠돌고 다니다가 나중에 만주국의 황제로 또 포섭이 돼가지고 계내 왕국이 황제가 됐던 사람이었죠. 푸이가. 자, 그래 이제 그 이 부위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 기출에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때 이제康회의가 누굴 지원해줬다? 장원을 지원해줬다.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와 관련된 사료를 잠깐 볼게요. 제가 이제 한번 찾았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장훈의 복벽 조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있고 여기 이제 성통제 보기 조소 이렇게 내용 있죠. 네, 장훈이 시켜갖고 이제 했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장원이 군대를 이끌고 입경할 청원하니 짐이 부득이하여 다시 임금자리에 올려 대통령이 있노라. 그래서 이제 대청 제국을 이제 부활시켰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아마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요거에 무슨 사건이냐 아니면 그 사료 속에 있는 이름을 이제 좀 이렇게 비우고 요 이삼이 누구냐 물어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장원이 12세 부위를 이제 찾아서 프리를 찾아서 발표한 건데 민국 6년을 선통 9년 자기 연호를 해갖고 이제 돌리고 공화제 폐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당기석의 반격이 있죠. 공화제를 지키겠다. 그러면서 이제 토덕군 앞에서 이제 장원군을 이제 토벌하기 위해서 그 펼친 가기 전에 이제 선서문이 있어요. 그래서 요 당기석이 이제 공화국을 이제 다시 수호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장군의 역정무리를 쳐내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있으니까 뭐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당기석이 이제 돌아오고 나서 자신의 참전에 반대했던 국회를 회복시키지 않고 안희파 정계고 구성된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요. 이 안복국회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국회는 나름대로 약법에 입각해서 이렇게 선출된 거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는데 이 안복국회는 전혀 이제 정통성이 없는 거죠. 지가 이제 임의대로 이제 만든 국회니까. 그래서 그때 예전에 국회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뿔뿔이 이제 흩어져 갔고 그때 소문을 비웠던 남방의 항공 세력들은 북경의 이제 단계설 정권의 어떤 그 공격한 명분으로서 이 안복국회 비정통성을 지적한 거야. 그래서 공화혁명의 결실을 이제 줄때옛 국회로 회복하자. 그래서 법통 예전에 예법을 그 예전에 그 약법을 옹호한다라는 이름 아래 그 호법운동을 펼치게 돼요. 이거 호법운동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전 그 국회로 돌아가자. 약법을 이제 그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잠깐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잠깐 이제 찾아봤거든요. 예. 사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그 앙복국회 관련된 내용은 없고 요 호복운동 선언 그래서 이제 그 호복 선언이 있어요. 1917년 만국의 생명은 약법에 있고 그 국회는 만국 구성한 주체인데 약법이 폐기되고는 민국도 망한 거고 이 민국이죠. 제가 잘못 봤네. 예. 그래서 우리는 법통을 옹호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당기석 정부의 이제 이런 국회 불법 해산과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 뭐랄까요, 예, 관련된 앙복국회 관련된 그것을 비난하는 그 내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당기석은 호복군을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했으나 안희파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던 지계파 반대로 좌절됐고요. 이후 오사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면서 안희파와 지계파는 더욱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자, 단기석 시하의 군벌이 서북지방의 세력 확대되면서 이에 불만을 품은 봉총파 군벌과 지게파 군벌이 동맹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때 안희파와 지게파 간의 어떤 안직 전쟁을 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앞에 언급한 단기석 정권의 어떤 친일적인 그 성격을 볼 수 있는 게 요게 두 개지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봉총파와 연합한 지게파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국경 정부를 장악했다. 그러나 지게파 또 봉천파 사이에 이제 또 갈등이 있었죠. 원래 권력을 이렇게 나눠갖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뭐 궁후군 내각이니 양사위 내각이니 뭐 하면서 지네끼리 이제 했다가 결국에는 봉천파가 안희파와 소문의 반지계파와 삼각동맹을 맺고 제1차 직봉정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이제 또 2차 직봉정쟁과 또 연결돼 있죠. 자, 1차 직봉정쟁은 그 봉천파의 패배고 지게파의 승리를 기결되죠. 예. 자, 전쟁에 승리한 지게파는 장훈에 의해서 쫓겨나고 해산되었던 여운형 총독과 옛 국회를 회복해 법통 문제에 대한 시비를 일수했다. 왜냐하면 앞에 이제 그 안희파 당기석이 이런 이제 그 안복국회 같은 걸 만들어 놓고 하니까 그 손문 같은 강동구 정부 같은 애들이 그 정통성을 지적하면서 호복군도 이제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놔두면 또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게파도 그 당시 예전에 약법에 의해서 이제 선출된 국회를 다시 복원시켰다. 그래서 이런 법통 문제를 일수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로써 이 당기석이 새롭게 조직한 이대로 남북대치상을 연출한 소문의 호국운동의 명분이 상실되겠다. 남북대치라는 건 그 당시에 북경 정부가 있고 강동국 정부가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서 소문이 호국운동의 명분을 내세운 걸 통해서 북경 정부를 압박했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명분을 없앴다. 그 소문이 더 이상 이제 명분 이런 걸 통해서 명분을 내세운 걸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게파는 법통 회복에 뒤이어 자유주의 지식인들 다수를 포함한 내각을 조직함으로써 한때 북경 정부의 개혁 가능성에 기대를 모으기도 했지만 재정난에 직면한 이 내각이 무기력함이 드러나면서 기대에 무산되었다. 게다가 이제 그 지게파는 국회의원을 매수하여 조곤을 총독으로 선출했는데 이걸 조곤해선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조곤해선 사건 때문에 지게파 지배하의 북경 정부에 대해서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이제 일어났고요. 이제는 허울뿐인 벽독의 계승자인 조군 총독의 북경 정부를 부인하고
법통을 새롭게 대신할 수 있는 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고, 또 이제 반지계파가 다시 결집되죠. 그래서 지계파와 반지계파 간의 삼강연맹의 맹주인 봉춘파 사이에 다시 전쟁이 나서 이게 제2차 집봉전쟁이라고 해요. 그때 이제 지계파 밑에 있었던 군부였던 풍옥사라는 사람이 봉춘파 미장을 맺고 북경을 해군해서 조군 총독을 연금시켜 국회를 해산하는 전변을 일으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북경정변이라고 해요. 북경정변. 자, 이하 전쟁은 봉천파의 승리로 돌아갔고 당기서가 임시 집정을 이제 취임했다. 집정부는 의회에 건재없는 초법적인 가도 정부로서 정부를 수습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의회가 없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뭔가 권력기구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뭐냐면 선후회의를 소집했다. 이거는 또 선후회의는 국민 그 회의의 명분을 뺏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소문이 각계각층의 이제 그 사람들 모아서 국민회의를 결성하자고 해서 국민회의 운동을 펼쳤는데 이런 명분을 빼앗고 그래서 엘리트 중심의 어떤 선후회의를 수립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선후회의에서 헌법을 기초한 의원회를 뽑고 국민대표회의와 조직대각을 만들었지만 당기석은 북방군벌 간의 대규모 전쟁을 막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래서 요 선후회의하고 이제 국민의회 관련된 내용은 제가 사료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 자, 여기 보면 여기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국민회의 관련된 사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소문이 원래 강동에 있다가 북상 선언을 해요. 1924년 11월에. 그래서 이제 이때 북경을 올라가면서 군벌이 주도하는 회의가 아니라 민중이 각계각층이 참여한 민중들이 참여하는 국민회의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민회의에서 이제 그때 여성계가 빠졌다고 해서 여성계에서 난리 난 거 앞에서 언급했죠. 그래서 이 국민회의 관련된 내용은 그 예전에 그 세계사와 관련된 그 시험에서 교과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예. 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당기석이 이에 대응해서 선후회의를 개최해요. 선후회의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국민회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대중성 있는 조직인데 반해서 거의 준국회인데 반해서 선후회의 같은 게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각 지역의 토착 세력들 그다음 엘리트 세력을 뽑는 거야. 자기의 구미에 맞는. 그래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했다. 결국에는 이제 북상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그 뭐냐 장개석이 가나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운동은 이제 흐지부지 됐는데 하여튼 이 국민의힘과 선후회의 요 차이점 명확히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관련된 내용이 좀 약간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공해주신 이미지 파일은 1924년 2차 직봉전쟁 직후 단기서 두안 커우이가 임시집정에 취임하여 선후회를 소집하고 이에 맞서 손문순 야센, 이 국민회의를 주장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 및 역사 연구에서 인용되는 두 가지 핵심 사료, 손문의 북상선언과 단기서의 선후회의 조례의 전문 내용을 요약 없이 제시하고 해설해드립니다. 손문의 국민회의 관련 사료, 자료명, 북상선언 1924년 11월 10일 손문은 북경으로 올라가면서 북상, 군벌들이 주도하는 회의가 아니라 민중이 참여하는 국민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료 원문 번역 전문. 첫째, 본인은 중국의 통일과 건설을 위하여 국민회의의 소집을 주장한다. 국민회의는 전국 각 성생의 동업공회, 상회, 교육회, 각 대학, 각 성학생연합회, 노동조합, 농회, 그리고 정당 및 군대의 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회의 소집에 앞서 반드시 예비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예비회의의 구성원은 국민회의를 구성하는 단체의 대표들로 한다. 국민회의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의 통일과 건설에 관한 방안을 수립한다. 2. 군벌의 할거를 타파하고 군비를 축소한다. 3. 제국주의 열강과의 불평등 조약을 철폐하고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다. 오늘날 중국의 화란, 내정과 혼란은 군벌과 제국주의의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국민회의야말로 중국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다. 본인은 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북상하는 바이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한다. 해설. 핵심. 손문은 국회 기능을 대신할 기구로 단순한 정치인들의 모임이 아닌 직능단체, 농민, 노동자, 상인, 학생 등가 참여하는 국민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목적. 제국주의 타도와 군벌 타파를 통한 진정한 통일정부 수립. 단기서의 선후회의 관련 사료. 자료명. 선후회의 조례. 선후회의 조례. 1925년 2월 1일. 단기서는 손문의 국민회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겉으로는 민의를 수렴하는 척하며 자신의 지지 기반인 군벌과 유력자들만 모아 선후회의를 열었습니다. 사료 원문 번역 전문. 제1조. 본회의는 임시집정 단기서. 이 국시를 상의하고 국정의 수습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며 명칭을 선후회의라 한다. 제2조. 선후회의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자로 구성한다. 1. 국가에 훌로공로가 있고 덕망이 높은 원로. 2. 각 성의 군무군사 및 민정행정 장관. 3. 몽골, 티베트, 청해의 왕공 및 특수구역의 장관. 4. 임시집정이 지명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 본회의의 의결사항은 임시집정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단, 헌법의 기초 및 국민대표회의의 조직법 제정은 본회의에서 심의하되 최종 결정은 하지 않는다. 해설. 핵심. 단기서의 선후회의는 손문이 주장한 민중대표, 노조, 농회 등은 철저히 배제하고 군벌, 군무장관, 기존관료, 명망가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성격. 이미지 텍스트에 나온 대로 초법적인 과도정부를 정당화하고 손문의 국민회의 명분을 가로채기 위한 어용회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래서 이제 손문이 북상선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쭉 올라와서 저기 이제 그 북경에 갔지만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죽기 전에 손문이 그 유명한 이 북경의 그 유지를 남겼어요. 그래서 이게 잠깐 이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앞부분에 있는데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료 내용이 있죠. 나는 40년 동안 국민혁명에 못 바쳤다. 그 목적은 중국의 자유와 평등을 구하는 데 있었다. 40년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 목적에 도달하고 반드시 민중을 환기시키고 그리고 세계에서 우리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민족과 연합하여 공동으로 투쟁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현재 혁명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우리 동기들은 내가 저술한 건국 방향이나 건국대강, 삼민주의 및 제1차 전국대표대회 선언에 의거하여 계속 노력하여 그 목적에 간철시켜야 된다. 최근에 주장하는 국민회의 소집과 불평등조약 철폐는 최단 기간 내에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나의 유언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해서 유언을 남기고 했지만 결국에는 뭐 국민회의는 그 위에 이제 해체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오후에 이제 손문 같은 경우에는 북경에서 죽어가지고 이제 중상릉이란가 거기에서 이제 묻혔어요. 거기에.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530 그 뭐냐면 요 관련된 그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그러면 내용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게파가 봉천파를 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의 와중에서도 풍국상에 부추려 받은 봉천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지게파하고 봉천파 이제 싸움이 제2차 그 지게 전쟁을 얘기한 거예요. 직봉 전쟁을 얘기한 거예요. 자, 와중에서 풍국상에 부추려 받은 봉천파 안의 장군이 봉천파 수령 장자리에 반결되고 풍국상의 국민에 가까워지자 위기를 느낀 지게파와 봉천파가 연합해 풍국상과 싸운 혼전 양상을 벌였다. 그래서 이게 또 풍옥사에 배신했다 또 이제 내분이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1926년 북방군벌의 혼전을 끈다. 장개석의 국민혁명군이 북벌을 개시했다. 장개석은 군벌들과 일면 전쟁, 일면 타협을 하면서 우여곡절 속에 이제 최북경정을 장악하고 봉천파 장전을 몰아내고 1928년 북벌 완수했다. 자, 이로써 이제 북양 군벌의 통치는 물론이고 군벌 시대가 이제 종식되었다. 그래서 이 북벌하는 과정은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또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북양 군벌이 북경 정부를 둘러싸고 패권 다툼에 골마고 있는 동안 지방 각지에서 크고 작은 군벌들이 반독립적인 세력 상태도 활구하면서 영역 확대면 국부적인 전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방 군벌 중에 가장 큰 세력을 가진 것은 운남 군벌, 강서 군벌인데 이 선안 군벌이라고 하죠. 선안 군벌은 예전에 그 동맹회에 활동했던 그런 이제 군벌들이에요. 자, 이들은 이제 원세기의 제재 운동 반대 투쟁을 하면서 세력을 켰고 손문의 제1차 강동궁 정부를 참여했다가 강동궁 정부도 손문을 밀어내고요. 그러니까 이제 강동궁 정부 같은 경우에는 크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강동 지역, 강주를 이제 기반으로 해갖고 만들어진 이제 군정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1차 같은 경우에는 유경전 같은 이제 그 강서공부라고 손을 잡았고 그다음 2차는 진영명 같은 강동공부라고 손을 잡았고요. 3차에 가서야 이제 소련하고 이제 코미탄에 지어갖고 이제 독자주고 만들었던 군대죠. 그래서 손무는 1차에서 집단 지도체를 바뀌면서 거의 이제 그냥 반강제적으로 나갔고 2차 같은 경우는 진영명을 손을 잡다가 진영명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예. 그래서 이제 쫓겨났죠. 예. 자,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강동궁 정부가 1차 강동궁 정부는 강서공부를 하고 이제 손을 잡았는데, 손모는 이제 혼자 하기를 좋아했어. 자기가 독불장군을 해서 자기가 이제 총재로서, 총독으로서 이제 뭐냐면 지도하기를 원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손문을 집단 지도체를 만들어 놓고 손문을 한사로 이렇게 끼워놓은 거야. 그래서 손문이 자존심 상한다 해서 그 포기하고 다른 데 갔고요. 그 다음에 진영명의 도움을 받았고 이제 강동군벌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간서군벌을 몰아내고 들어왔는데 요게 또 문제가 있었어요. 자, 손문 같은 경우에는 간동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북벌려 갖고 전국을 이제 통일하려고 했던 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진영명은 그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월인치인은 월은 뭐냐면 강동이야. 강동인이 강동인을 통치한다. 그냥 우리는 이제 강동에서만 먹고 살고 하자. 이게 충돌이 난 거야. 그래서 결국에 손문이 이제 그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진영민의 쿠데타에 의해서 쫓겨나요. 자, 그래서 상해도 이제 갔는데 하여튼 이 선안공부의 강동의 진영명은 강동에서 강서공부를 몰아내고 밀려났던 소문을 맞이하여 제2차 강동궁 정부를 수립했다. 그러나 손문이 북벌을 고집하다 이에 반대 정변을 일으켰고 그래서 얼마 못 가서 결국 손문에게 강동관을 뺏겼다. 그래서 손문이 코미테를 지어갖고 다시 이제 강동을 이제 가서 제3차 강동궁 정부를 만들었죠. 근데 군벌 시대의 남북 대치의 정장이 되었던 사천과 호남은 오랫동안 군벌들이 혼전지였다. 여기는 이제 특정한 군벌들이 이제 이렇게 독점적으로 이제 지배한 게 아니라 여러 군벌들도 이렇게 자기 안에서 사천성에서 여러 군벌도 있고 호남성에서 여러 군벌도 있었고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웠어. 그러다 보니까 특히 북경 정부의 어떤 이제 압력 때문에 생존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때 머리를 그 뭐냐면 돌려갖고 이제 뭘 주장하냐면 연성 자치 운동을 해. 그래서 이런 군벌들과 선한 지역 군벌들이 이제 연성 자치 운동을 하고 앞에서 말한 워진친이라는 그 구호조차도 연성 자치 운동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들 선원 지역의 군벌들은 손문해 호복 운동계의 전략적인 표에서 일시 손문의 간동구 정부에 연합하긴 했지만 대체로 이제 손문의 북벌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연성 자치 운동을 주도했다. 자, 연성 자치 운동은 이제 뒤에 좀 있지만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춘에 나왔던 거야. 예, 연성 자치 운동이. 그래서 요거는 뒤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지금 얘기하는 게 낫겠다. 지금 뒤에 그러니까 일단 지금 얘기할게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한번 영상 자치 운동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09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북경 정부와 강동 정부 간의 첨예한 남북 대립 과정에서 각 지역 간의 이제 고만고한 중소 그 군벌들이 주장했던 건데 먼저 이제 각성의 성원법을 제정하고 자치정부를 수립한 후 민주주의 성장 개혁을 통해서 군부 간 내전을 종식시키고 연방 정부 형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연방 정부,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주단은 자치정부가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비슷한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런 그 영선 자치 운동은 이제 처음에 누가 주장했냐? 원래는 그 군벌들이 주장했던 게 아니에요. 각각의 이제 학생이나 지식인 상공계층들이 주장했는데
그들이 주장을 이제 뭐냐면 군벌들이 이제 뭐냐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호남에서 성원법과 성인이 구성되고 사천에서 특히 사천에서 이제 좀 활발해야 되는데 성원법을 제정하고 이런 것들이 강동, 호북, 절강 지역으로 확산돼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 뭐냐면 영성자치운동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될 텐데 일단 긍정적인 이제 보면 오사운동에 대해 군벌이 무력 지배에 반대하는 민주화 개혁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그 연독 할거라고 했고 연성 잔치 운동을 통해서 선한 중소군벌들이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자치권을 이제 얻으려고. 그래서 서남의 이제 중소군벌들이 자기 기반 확보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서 이제 입장을 이제 강조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거는 흐지부지 되다가 그냥 끝나게 돼요. 영성자치운동. 영성자치운동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좀 봐주시는 걸 주겠습니다. 그 뒤에 있거든요. 요거는 그때 좀 더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연성자치운동 관련된 사료를 제가 한번 또 찾아봤어요. 음. 그래갖고 이걸 좀 찾아봤는데 잠깐만요. 이거 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예. 자, 여기 보면 앞에서 제가 이제 언급했던 진영명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진영명도 연성자치운동을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진영명이 주장했던 내용 중에 이제 월인친, 강동인을 통해 강동인을 통치한다. 그런 개념이 이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진영명 입장 올 때는 그냥 강동성안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그냥 자치권만 얻으면 되는 거지. 굳이 그 리스크가 큰 북벌 할 필요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속문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죠. 그래서 이 진영명의 주장 관련된 내용이 있고, 자, 그래서 이 연성자치운동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걸려 있는데, 아, 여기 있네. 연성자치운동 중에 호남선 헌법 같은 게, 특히 호남선에서 연성자치운동이 일어났는데, 연성자치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성헌법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헌법이라는 게 우리가 국가에 있는 그 뭐냐면 헌법만 생각하는데 성에도 독자적인 헌법을 만들자 그런 거야. 이게 좀 볼 수 있는 게 미국을 볼 수 있죠. 미국은 연방정부의 헌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뭐냐면 주에도 자체적 헌법이 있어. 얘네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좀 저 서양사 할 때 좀 얘기했지만 이중 주권 원리가 있어요. 이원 주권 원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연방 주권도 있고 주중권도 있어. 그러니까 연방 정권 안에 헌법이나 법이나 이런 것도 있고 주의 이제 안에 주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죠 주권주의 아에 그러니까 주의 주권 안에 주의 주권 안에 또 준하는 주의 헌법도 있고 그 밑에 또 뭐냐면 법률이 있죠. 그래서 예, 이와 마찬가지로 연성자치운동에서도 성헌법을 만들자. 미국의 주의 헌법이 있는 것처럼 주의 주권주의에 있어서 예. 자, 그래서 요게 호남선 헌법이야.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 나오면 연성자치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아이고. 한의종을 넘어갈게요. 자, 아까 이제 지역 분벌을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산서성에는 공화혁명을 이래로 연선산이라는 사람이 아까 설명했죠. 산서 토죽대간. 그래서 이제 염선산이라는 한 군벌의 독립적인 영역이 남아 있었다. 염선상은 시종일관 북양 군벌 중에서 득세하는 파벌과 연합하는 정치고 자신의 세력 유지, 확대가는 과정에서 또 나중에 장개석이 북벌군 올라가니까 그냥 또 북벌에 편입시켜 들어갔죠. 그래서 영선사는 이 사람이 좀 특이한 게 산서성에서 계속 이제 거기에 지역 토륙대가 뭐 그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1949년에 그 당시 국공화 그 공산당 군이 쳐들어올 때까지 거기 이제 터줏대감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 지역 군벌들 중앙 군벌과 마찬가지로 잦은 전쟁을 통해 성세 북침이 심했다. 지역 군불이 어떤 성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그의 지배가 전성에 미치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천성이나 뭐 호남성 같은 그런 성들에는 또 여러 개, 세네 개 군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 안에 당시 소규모 지역 군벌들이 활보하고 있었다.
자, 이데아 전반적 군벌 시대에는 대부분 이 지역이 잦은 군벌 세력의 교체로 장기적인 정말을 가진 안정된 통치 구조를 갖지 못했다. 자, 군본의 통치에 영향을 보겠습니다. 군본은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군비를 필요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중앙집권적인 어떤 행정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 군벌에 의해서 분권적인 경향이 강했으므로 군본의 군비는 예산을 분배받아 확보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정부가 있으면 일단 중앙정부도 교부금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이제 재원을 마련해갖고 운영했다. 이렇게 보는데 주로 이제 군본은 직접 농민과 상인층으로부터 현지에서 재정을 조달하기 때문에 심한 수탈이 되었다. 가장 기본적인 수입세인 토지세는 장래 몇 년 또는 몇십 년의 제 이제 그 세금을 미리 걷는 일이 많아서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됐고 인납이라고 하죠 일종의 또 각종 명목으로 무원칙적으로 징수하는 부가세와 잡세도 있었고 그 중에서 곳곳마다 이제 징수처가 설치되어 상품 운송하는 동안 부과하는 상품 통과세 이금이라고 하죠 이금. 자 이금이 예전에는 상당히 중요한 세금이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이금은 상인들의 큰 부담이 되었다. 게다가 잦은 내전 후 지배자가 교체되면 기한이 납부됐던 세액을 인정하지 않고 또 새로 징수하죠. 이중 징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구스탈이 더욱 심각해졌다. 또 군부는 아편의 독점적인 경영, 저질 화폐 주조, 공채 발행 등을 통해 경비를 조달했고, 자, 아편 경우로 인한 농지는 아편 재배지를 보내서 곡물 생산이 감소함으로써 기근의 참산이 더욱 심해졌다. 또 화폐 남발은 인플레이션 야기에 민중의 부담을 가중시켜 국내 통일시장 형성을 저했다. 상인들의 모금으로 이루어진 이 공채는 사실상 강제적인 성격의 차관과 마찬가지였다. 자, 이와 같이 군벌들은 각가지 이제 수탈과 지배층, 지역 지배의 지주, 신사층과 유착 관계를 맺었다. 자, 요거 이와 관련된 이제 용어를 지칭하는 것이 뭐죠? 그게 앞에서 이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걸 군신 정권이라고 해요. 군신 정권. 군벌하고 신사계층이 서로 이렇게 유착 관계가 있었어. 예.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술수도 대지주, 대자본가를 선정했지만 그 지배의 민중과 중국 전체 경제 발전은 큰 피해를 입혔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익을 받지만 사회 전체로 볼 때는 그냥 암덩어리에 불과하다 보면 되죠. 사회 악적인 존재죠. 예. 자, 군벌의 피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각각의 군벌은 제국주의 열강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자기 세력을 확대하고자 했으므로 매국적인 성격을 강하게 보였다. 예컨대 이 안희파는 단기석 정권은 일본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아서 서원차관이죠.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는 대가로 일본 측의 동북지역과 상동의 이권을 보장했고 그다음에 공촌파 장자림도 일본의 지원을 얻으면서 동북지역에서의 일본의 권익을 보장해 줬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밖에 지게파 군번은 영국, 미국 등의 이제 지원을 받았고 통옥사는 소련의 지원을 받았다. 자, 이와 같이 군벌 시대의 내정면에서 대민 수탈이 심하고 통일된 경제 발전의 전망을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대의종은 제국주의 열강에 대한 종속이 심화되었다. 그래서 군벌 시대를 민국의 최대 암흑기로 표현한 까닭도 여기 있었다. 자, 이에 대해서 반군벌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반군벌 운동 중에 이제 연성 자치 운동이죠. 그래서 원래 이 연성 자치 운동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노동 상인이라든지 지식인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했다가 나중에 이걸 그 프레임을 자기들이 받은 거야. 어젠더를 이제 가지고 가갖고 중소 그 군벌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해 본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군벌 시대를 종식시킨 시도 하나가 연성자치운동은 1920년대에 전반 북경 정부와 송무의 남방 간동 정부 사이에 이제 첨예한 남북 대립이 진행됐던 각 성에서 성남의 각 성에서 일어났다. 각 성이 성원법을 제정하고 자치정부를 수립해 군벌 내전을 종식시키고 연방 정부의 형식의 통일 국가를 세우자는 것이었다. 자, 이 운동은 오사운동 영향을 받아 군번의 무력 지배를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나섰지만 서남의 중소군벌은 자신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이용했다. 특히 북양군벌과 손문 모두 무력 노선을 표방했죠. 그래서 얘네들 입장할 때는 중앙집권을 통해서 나머지 지방을 뭐 통제하려고 했고 손문 같은 경우에도 북부를 통해서 전국으로 이제 다 통일하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남북이 전쟁에 들었으면 국가도 직접적인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호남 사천 지역.
요쪽에 올라가는 그쪽 지역, 여기 중간 지역, 예. 등지에서 평화통일 방안으로 나온 이 운동에 큰 호응을 받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호남에서 이제 성원법 같은 걸 만들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보여드렸고 얘 작년인가요? 작년이 돼요. 벌써 25년이 됐으니까 그 작년 모의고사에도 이게 제가 냈어요. 그래서 그 사료집을 하나 있거든요. 제가요. 그 사료집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요걸 이제 빼가지고 문제 한번 내봤어요. 예. 자, 호남에서는 실제 성원법이 제정되었고 성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연성자치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한 군벌이 성장이 당선되었다. 자, 이 과정에 호남의 지배층인 신사와 상공계층뿐만 아니라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는 학생들, 지식인들도 강공의 지지를 보냈다. 자, 사천에서 성원법이 제정되었고 또 그밖에 강동, 허북, 절강 등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가장 선진적인 운동의 추진의 호남에서도 성원법이 구정된 군비 축소, 군벌 수탈의 배제 및 기타 민주주의 개혁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군벌들이 영성자치운동을 지지했던 게 뭐 그걸 진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종의 남북 사이에 이렇게 대입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언제 먹힐지 모르니까 살기 위해서 그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거기 했기 때문에 실제 성원법에 뭐 민주주의 개혁이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도 할 마음이 없었죠. 이 군벌들이.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성 정치 개혁은 군부의 존재 기반 자체를 부정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도한 이제 군벌 정권을 양립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이제 남북 대립이라는 전국적 상황은 중소군벌이 일성에 한정된 자치도 허용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길성에 여러 군벌들이 존재했기 때문인데, 자, 그래서 이런 운동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자, 그리하여 이제 안직전쟁 후에 얼마 동안 광범위하게 시도된 이 운동은 제2차 직봉전쟁 후 남북의 정세가 변화하면서 개멸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1913년 원세계 토벌전쟁이 실패한 후 망명의 중화혁명당을 조직했던 소문은 원세계가 제재운동을 전개하자 국내에서 반제재운동을 참가했지만 주도권을 지지 못했다. 원세가 죽고 군벌의 할거 시대가 들어가자 북경정부를 장악한 당기석이 안보국회를 조직하자 1917년 소문은 선한 지역의 군벌들과 함께 강동에 그 군정부를 세웠다. 이때 이제 강동, 강서군벌, 운남군벌 이렇게 연합해갖고 세웠어요. 그래서 그때 법통을 옹호하는 호복운동을 개시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산된 옛 국회의원들 일부가 이 정부에 이제 참여해 소모의 대원서를 선출했다. 그러나 군정부의 실질을 장악하고 있는 선한 군벌들은 호복운동과 북벌을 주장하는 소문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다음 대원 수지를 폐지하고 총재 체제로 바뀌어서 7명의 총재 중에 하나로 격화시켰죠. 아까 총독이라고 했는데 원수였어요. 대원수. 그걸 좀 수정해 주시고요. 자, 오사운동 당시에 상해에서는 대중운동 역량을 이제 목격한 소문은 중화혁명당을 중국 국민당으로 개편되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72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72번이에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자, 1920년 진현명이 강동에서 강서군벌을 이제 몰아내고 선문을 초빙했어요. 그게 2차 강동군 정부를 세우고 일부 옛 국회의원들에 의해 비상대총독을 이제 선출했다. 그래서 옛 국회의원들의 비상대총독에 선출되었다. 자, 손문은 다시 호법에 이제 기초를 내세우고 1차 직봉전쟁에 대응해 북벌을 시도하고자 했다. 자, 손문의 북벌 반침은 강동의 자치와 근대적 개혁을 추구하는 그날 진영의 방침과 대립되었고요. 진영의 일파의 정변, 쿠데타를 통해서 손모이 다시 강동에 쫓겨나는데 그때 이제 진영이 내걸었던 게 워딘치얼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강자중국사에 있어요. 강자중국사.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궁금할 때 좀 할 때는 강자중국사를 한번 연결시켜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7권 정도 되는데 이게 5, 6, 7권이 근현대사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꽤나 잘 돼 있어요. 세부적으로요. 물론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진 않고 가끔 어려울 때 이제 문제에 그게 나와요. 예,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하고. 자,
1923년 1월에 상해에서 손무는 국민당의 새로운 강령과 선언을 채택했다. 자, 여기에서 손무는 반제국주의와 노동자, 농민보호, 그 지주와 소작인의 지위를 점진적 평등을 주장했다. 자, 국민당은 이미 공산당원들의 개인적인 입당을 허용했고, 그리고 소련과 코미테론 지원을 받았다. 이건 나중에 좀 뒤에 얘기했지만 이미 이제 그 코미테와 소련은 지원을 받았어요. 송요페 선언이나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제1차 국공합작 이전부터 이 공산당원이 개인 자국이 들어갔어요. 이게 자, 소문은 이런 코미테와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그 강동의 진영을 몰아내고 다시 근거를 마련했다. 이게 제3차 강동군 정부야. 그리고 1924년에 1월 국민당을 개주하면서 공산당 합작을 한 손무는 그 당시 이제 반제국주의 반군벌 국민운동 혁명운동을 전개했고 아까 지금 얘기했죠. 그래서 제2차 직봉전쟁에서 손문과 연합관계에 있던 봉총파가 승리한 뒤 정변을 일으켜 봉총파의 승리에 기한 통옥상에 손문의 북상을 요청했고 북경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국민회의 운동 같은 걸 이제 같이 이제 퍼뜨린 거죠. 자, 그래서 송문 이후에 전국 해결 방안으로 상해나 고요케 9종의 단체 대표로 구성된 국민회를 소집하는 주장을 해서 북상을 했는데 그 손문은 이후의 전국 해결 방안이요. 그래서 손문의 북상과 그 더불어 그 활성화된 국민회의 운동은 그 당시 그가 1925년 3월 북경 3월에서 활력을 잃게 됐다. 그래서 이 사람 죽고 나서 중상류에 묻혔다고 했죠. 그러나 손문사후 강동의 근거리로 강화된 국민당은 1926년 북벌 시작에 2년 만에 만수하면 군벌 시대를 종식했다. 이렇게 했는데 요게 내용이 좀 중복돼 있어. 그 뒷부분에 또 자세히 돼 있는데 여기 또 중복돼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손문제 이제 그 뒤에는 이제 1차 국공합작 등 손문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요걸 하기 전에 잠깐 이제 뭐냐면 손문의 행적을 좀 약간 지금까지 했던 것을 좀 정리를 좀 해보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 제가 이제 손문의 행적을 이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렇게. 자, 1917년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강서 강동 군벌들, 그러니까 이제 단계요, 그다음에 유경준, 강서 강동 군벌들가 손을 잡고 통운동을 펼쳤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포복운동이 전개했고요. 그래서 있고 요 시기에 이제 뭐냐면 중화혁명당을 결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919년에 그 당시 이제 상해 프랑스 조기에 집권하면서 요걸 국민당을 개칭했죠. 이게 이제 오삼운동 이제 이후에요. 그리고 나서 1921년에 제2차 강동구 정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했죠. 진영명이 했지만 쿠데타로 해갖고 뭐냐면 쫓겨났죠. 예, 그런 것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상해로 가서 당세를 확정하고 그때 이제 뭐 그 뭐냐 코미테 인사들 요페나 이런 사람들 만나고 그 다음에 개진 선언을 하고 개진 선언은 이렇게 이제 1922년에 됐지만 여기 좀 잘못 표시한 거예요. 1923년 11월이에요. 그러니까 개진 선언이 이쪽으로 가야 돼. 송요페 선언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제3차 강동구 정부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제가 잘못 설명해서 다시 할게요. 요 상해 당세가 확정되고 송요페 선언을 해갖고 상해에서 이게 지원을 받았어. 그래서 송요페 선언은 예전에 나왔죠. 그리고 이 개진 선언이 3차 강동구 정부가 만들어진 이후에요. 이게 1923년 11월 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개진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당 그 제1차 국민당 대를 해. 그래서 개진은 이제 좀 이렇게 뭐냐면 그 뭐야 그 작은 이제 국민당 안에 이제 약간 이제 번조 국민당 안에서 약간 개조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 1차 국민당 대회는 공식적으로 이제 공산당을 합병하면서 합당하면서 그리고 1차 국공 합작을 하면서 소비에트 방식을 이제 민주주의 집중제를 받아들인 거야. 완전히 이제 뭐냐면 리스트한 거죠. 예. 조직 자체를 바꿔놓은 거야. 예.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요 개진선언과 개조는 이제 그 문자가 비슷비슷하지만 좀 약간 달라요. 그리고 개진 선언할 때도 삼민주의를 내걸고 개조 선언할 때도 삼민주의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민주의 하면 그런 이제 혁명회 동맹회를 만들 때 그때 내었던 삼민주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1차 국공합작 때 내었던 삼민주의 있잖아요. 구삼민주의 뭐 신삼민주의 이렇게 있는데 그거 외에도 여러 번 삼민주의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진 선언 때 했던 삼민주의도 있었다. 근데 이 선언은 잘 기억하지 못하죠. 네, 한의중에 있긴 있는데 시험 문제 이거 나오면 상당히 타격을 받을 텐데 하여튼 그 내용이 있어요. 한의중에. 그리고 이제 강자중국사에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있다는 것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볼 게 상해에서 활동 내용이 있는데 요걸 이제 먼저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가서 그 한의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부분이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송요패 선언이라고 했는데 상해에서 이제 집권 기간이 그러니까 제2차 강동구 정부 이후고 이제 이루고 나서 그 있다가 진영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상해에 집권했는데 그때 이제 상해에 있을 때 누굴 만났냐? 어, 그 당시 이제 요패를 만났어요. 요패. 그래서 코미테름에서 이제 보냈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소련이 중국의 통일과 독립 달성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강동에 어떤 이제 근거지를 마련하여 국공합작 기반을 마련했죠. 그리고 1차 국공합작 이전부터 공산당원의 개인 자국 입장을 허용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기출 사료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손문 선생님은 중국의 공산주의와 그 뭐냐면 소비에트 체제를 적용하여 성공을 거둘 만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공산주의나 소비에트 체제를 실시한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래서 있고, 그러니까 소문 입장 올 때는 이제 이게 공산주의나 소비에트 체제는 안 맞다. 그래서 이걸 실현은 불가능하다. 근데 요페이 선생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민족 통일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이게 손요페 선언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이 요페가 이제 얘한테 접근한 이유가 뭐냐면 뒤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이제 2차 코미테에서 피학박 민족 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좌우 합작하자 이렇게 이제 했고 지시가 되었거든요. 그게 입각해서 한 거예요.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손요페 선언을 하고 이제 국민당 당세에 확장을 추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개진 선언을 이제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예. 요거는 좀 읽으면서 이제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의중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의의는 군사적 정치적 조직부터 대중적 정당원 지향을 명확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의중 내용을 이제 좀 읽어볼게요. 예. 이게 한의중 내용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 이게 이제 있는데 음, 제가 이 개진 선언을 잠깐만요. 이게 잘못 적어놨네. 제가 다시 적을게요. 이게 23년 1월 1일이에요. 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저도 헷갈리네. 이걸 적었는데 개진선이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이고 송요패 선언이 그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설명하다가 잘못 설명했어. 이게 1월 1일인데 그 개진 선언을 먼저 하고 나서 여기 보면 잠깐만요. 개진 작업을 이제 추진하기 직전에 소련 정부의 대표 요구표와 공식적인 공세에 의해서 발표했다. 다시 얘기할게요. 예. 여기 보면 요 송요패 선언이 잘못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1월 1일이고 이게 22년이 아니라 23년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요걸 이제 하기 전에 송요패 선언한 거야. 그러니까 같은 1월 달인데 뭐가 이제 앞서 있냐면 여기 보면 그 직전에 요패하고 이제 그 교섭을 해서 발표하니까 1월 달이죠. 그래서 손요패 선언이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개진 선언은 이제 손요패가 하기 전에 준비는 하고 있었어. 그걸 기대하고 이제 얘네들 미리 그리고 나서 이따가 손요패 선언을 하고 나서 개진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요패 선언을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손요패 선언하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공표했다. 여기 같은 1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복잡해. 그래서 이거 곤쳐주세요. 제가 그 뒤에 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착각해서 적어놓고 검토를 안 해버렸네. 예. 그래갖고 요게 있는 게 아니라 3차 강동구 정부에서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손요패 선언하고 같이 그 시점에 했다. 요거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소문과 그의 측근이 오사운동을 경험하면서 사회주의와 소련의 관심을 가지고 또 국민당을 대중적인 정당 체제로 발전시키려 가려는 전환을 하고 있을 즈음에 소련이 손문에 접근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이 왜 손문에 접근했냐, 요걸 이제 먼저 봐야 되는데, 요거는 요 밑에 이제 민족 및 식민지 문제에 관한 거리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1920년에 커뮤니티 2차 대회에서 그때 이제 그 피아방 민족대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뭐 아시아 지역의 여러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 여운형도 이렇게 참여했는데, 여기 레닌이 보기에 그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극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회주의 세력들이 강하지 못해. 그러니까 사회주의 세력이 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독자적이 불가능하니까 개량된 민족주의자가 손을 잡아라, 이런 지시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지시했던 민족 및 식민지 문제에 관한 결의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1차 국공합작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신간회도 있죠. 신간회도 결성된 그것이, 근데 한국사하고 또 관련돼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1920년 코미테름은 제2차 대회의 결의이다. 그래서 포르테야 1920년 코미테름 제2차 대회에서의 결의이다. 프로레타리아 계급이 세력이 미약한 이게 뭐야? 동안은 일시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과 이제 제후하여 제국주의를 배제하고 그동안 실력을 배양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들 프로레타리아 공격을 할 때 코민테름이 그 나라의 공산당에 이에 저항한다.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좌우합작해라. 그리고 힘을 키운 다음에 이들을 떨쳐내라. 그 내용인데, 이게 1차 국공합작하고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잠깐 제가 관련된 사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음, 사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보면요. 지금이 시간이 네, 아직 좀 어렵네요. 네. 자, 관련된 사료를 이제 좀 보면요. 손요페 선언은 앞에 읽었죠. 여기 보면 어, 민족 및 식민지 문제에 관한 태제가 있어요. 요거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송요페 선언의 뭐냐면 그 배경이 됐던 선언이에요. 요 예전에 한번 기출에 문제 나왔던 거죠. 송요페 선언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뭐냐면 그 이 배경이 됐던 민족 및 식민지 문제에 관한 태제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예. 이게 재미나이가 좀 약간 느려요. 예. 한 3, 40초 좀 해야 될 거야.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번에 첨부해주신 자료는 1920년 코민텔은 제3인터내셔널 제2회 대회에서 채택된 위민족 및 식민지 문제에 관한 태zek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내용은 중국 공산당이 독자적인 힘이 부족할 때 왜 부르주아 정당인 국민당과 손을 잡았는지 제1차 국공합작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교재 텍스트에 나오는 별표 일시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과 제휴하되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레닌의 태제 전문 핵심 조항, 이 지침에 따라 실제로 성사된 국공합작의 결과물인 손문요페 공동선언 별표를 함께 제시해드립니다. 사료 1. 국공합작의 이론적 기원. 레닌의 태제, 교재 연계. 이미지 텍스트 전체의 근거가 되는 원문입니다. 사료 전문 민족 및 식민지 문제에 관한 태제. This is on the National and Colonial Questions. 1920년 7월, 코민텔은 제2회 대회, 채택, 레닌 초안. 제11조, 핵심 발췌, 식민지 및 후진국에 있어서 공산당의 임무와 관련하여 코민테른의 방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모든 공산당은
식민지 및 후진국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해방운동, 예, 중국의 국민당 혁명을 원조해야 한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조는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한다. 즉, 그 나라의 장차 프롤레타리아트 정당이 될 요소들이 비록 명칭뿐일지라도 집결하여 그들의 특별한 임무, 즉 자국 내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운동과 투쟁하는 임무를 자각해야 한다. 3. 코민테르는 식민지 및 후진국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과 임시적인 동맹을 맺어야 한다. 4. 그러나 결코 그들과 융합 멀지해서는 안 되며 비록 맹아적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독립성을 무조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선생님을 위한 해설, 강의 포인트, 교재에 적힌 일시적으로 제휴, 실력을 배양, 공격해 올 때 저항이라는 문구가 바로 위 사료의 3번과 4번 항목에서 나온 것입니다. 핵심 용어, 합작하되 융합하지 않는다. Alliance without merger. 이것이 제1차 국공합작 당시 공산당원들이 국민당의 개인 자격으로 입당하면서도 공산당 당적을 유지했던 근거입니다. 자, 그 밑에 코미테는 지침에서 송요패 선언도 제가 찾아냈거든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읽었던 거고, 그 밑에 2번, 3번, 4번은 이제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내용이 있고, 개진 선언을 제가 적어놨는데, 송요패 선언 이거 되게 자세히 돼 있는데, 어, 여기 보면 코미테의 전략적 제휴, 요것도 제가 이제 했다가 이렇게 있나 보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 요것도 더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그다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게 1조고요. 그 외에도 2조인 불평등 조약 포기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카란 선언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두 번에 걸쳐 갖고 러시아가 예전에 제국주의 시대 때 맺었던 그 선언을 포기한다. 그 내용을 확인시켜 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중동철도 문제도 요 송요패 선언 관련된 내용이 있고, 외몽골 문제. 이 외몽골은 이제 좀 설명하면 보통 이제 중국 청나라 시대부터 고비 사막을 중심으로 해갖고 안쪽에 있는 몽골을 내몽골이라고 했고, 바깥쪽에 있는 몽골을 외몽골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몽골은 집주적인 통치를 했고 외몽골은 자치를 주면서 했거든요. 근데 신해혁명 이후에 이제 중앙 권력이 약해지니까 외몽골의 독립을 하는 분위기였어. 그때 이제 독립을 부추기고 했던 세력이 어떤 세력이면 러시아였어요. 러시아.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 소련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외몽고가 독립했죠. 소련의 어떤 위성 국가로. 그래서 외몽골 문제가 여기 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그래서 요패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외몽골을 중국에 분리시키거나 제국주의 정책을 수행할 의도가 전혀 없으면 손문방사하게 확인한다. 다 꽁이죠. 그래서 송요패 선언을 했던 내용들은 그냥 구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라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고, 개진 선언은 좀 이따 좀 할게요. 이거는 다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송요패 선언 했나? 읽다가 이쪽 건너뛴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 어디까지 읽은 거야? 여기. 그 개진 작업을 했고 이 개진 준비 작업에서 코미테의 지시에 따라서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에 입당한 공산당 총성리가 진독소에 참여했다. 그래야 이제 1924년 1월 1일 날 국민당 개진 선언이 발표되고 2일 날 그 뭐냐면 개진대회가 열렸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예.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헷갈리네 계속. 좀 약간 헷갈렸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여기 보면 1월 2일 날 국민당 개진 선언을 발표, 2일 날 개진대회가 이제 수립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 저도 이제 여기 입각해갖고 이제 그 정리할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안 맞아. 왜냐면 이렇게 보면 이제 그 개진 선언을 이제 할 때 여기 보면 개진자고 했고 그 개진 준비한 코미테에서 개인적 국민당에 입당해서 했고 24년 개진선을 발표하고 24년 개진선을 했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손모는 개진 준비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소련 정부 요페와 공식적으로 회담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페가 먼저 하고 나서 개진 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1월 달인데 요페 선언이
23일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한 것 같은데, 1월 1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송유페 선언이 1923년 1월 26일에 한 거야. 예. 그래서 1923년 1월 26일 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이제 뭐냐면 개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1923년 1월 27일 하고고 그 다음 날이 28일 날 개진 대회를 한 거야. 그게 맞아. 그래서 여기 보면 손요페 선언이 1926년, 1923년 1월 26일, 국민당 개진선언이 1923년 1월 27일 날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보니까 틀렸어. 1월 1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문장하고 지금 보니까 요 문장이 틀려요.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막 헷갈려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이제 보니까 다시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일단 국민당 개진선언이 송요페 선언보다 뒤에 있는데 요게 몇 년에 있었냐면 1월 26일. 그 다음에 개진선언은 1월 27일. 원래 개진선언은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코미테의 지원을 받을 걸 기대하고 했었다. 그리고 개진선언을 하고 나서 개진대회가 1월 28일 날 한 거야. 예, 그래서 그 송요페 선언 그 다음 날 국민당 개진 선언한 거야. 1월 1일 날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저도 그 잘못된 걸 바탕으로 했는데 하나 찾았네. 요거는 틀렸습니다. 요거는 1월 27일 날 한 거야.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틀렸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본 거야. 이게 안 맞아. 그래서 왜 이게 요 문장하고 요 문장이 지금 안 맞아갖고 헷갈렸거든요, 저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있는데 별로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냥 같은 1월 달에 한 건데 이게 찾아본 거네요. 팩트 체크를 해본 거고요. 자, 하여튼 1월 27일 날 국민당 개진선언을 했고 여기가 이제 26일이에요. 예. 자, 개진선이 나왔으니까 이제 할게요. 1월 26일 날 했고 그다음 1월 27일 날 국민당 개진선언을 했고 28일 날 개진대회가 소집됐다. 이것도 이제 틀렸죠. 이 아니라 28일입니다. 자, 개진선언에는 교육과 선거제도, 기본권 보장과 사회경제 균등한 발전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균등한 이제 발전을 위해서 토지 소유 한도를 정하고 토지가 국가의 수면에서 주요 산업을 구별하고 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농촌의 그을 개정해서 지주 소작인 간의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남녀 평등을 위한 노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나요? 예. 자, 그래서 있고 또 조직상 농공위원회와 분여위원회 설치를 해 대중성전을 주겠다. 대중성전에 주겠다. 그래서 이 개진선언 보면 사회주의와 이런 좀 냄새가 많이 풍기죠. 자, 이러한 정책의 전환은 국민당 역사상 전례가 없는 거고 기왕의 군사적 정치 조직으로부터 대중적인 정당을 지향했다는 걸 명확한 거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요 개진선언을 이제 개진선 삼민주의가 반영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삼민주의와 신삼민주의하고 별개 제3민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쪽의 의견을 절충한 거다. 가독이 삼민주의라고 보시면 될 텐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국민당 개진 선언은 이제 나올 수 있어. 제가 만약에 문제 내면 그래서 요 국민당 개진 선언 이게 뭐냐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개진 선언의 의미가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개진 선언의 그 내용 같은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좀 자세히 설명된 것이 강자중국사에 또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공부하실 분들은 강자중국사를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료가 없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어요. 예, 그래갖고 여기 보면 개진선언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1월 1일이 아니라 이게 1월 26일이에요. 26일이 맞을 거야 이게. 1월 26일 날, 1월 27일이죠. 1월 27일. 송유페선언 이후에 이제 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것만 제외하고 이제 26일로 이제 받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 밑에 사료는 국민당선 개진선언 이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26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송유페선언 그 다음에 27일 날, 예, 27일 날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송유페선언 바로 그 다음 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도 삼민주의가 있어.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있는데
여기 보면 약간 이제 구민주의 삼민주의하고 신삼민주의 그 약간 중간 이런 것들과 이제 같이 겹쳐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있는데 읽어볼게요. 요거 27일 날 한 거예요. 27일 날. 선생님, 이번에 보내주신 마지막 이미지 밑줄 844C 닷jpg 링크는 1923년 1월 1일 발표된 중국 국민당 선언, 개진선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선언은 국민당이 낡은 비밀결사 조직이나 군벌 의존적 성격을 버리고 대중적 정당으로 다시 태어남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교재에 언급된 토지 소유 한도 제한, 주요 산업 국유화, 노동자 보호, 남녀 평등 등의 내용이 담긴 선언문 전문 핵심 조항을 의역하여 제시해드립니다. 사료, 중국국민당 선언, 일명 개진선언, 1923년 아이고 미안. 단연간 혁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 그 성과가 미미하고 민국의 기초가 위태로운 것은 우리 당의 강령이 명확하지 않고 조직이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당은 새로운 해 1923년을 맞이하여 당의 규약을 개정하고 개진, 새로운 강령을 천하에 선포하여 동지들을 규합하고 국민과 함께 혁명과업을 완수하고자 한다. 우리의 강령은 삼민주의와 오권헌법에 기초한다. 민족주의 대외적 독립, 현재 열강의 경제적 압박과 불평등 조약의 구속으로 인해 중국은 반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는 이를 타파하고 진정한 독립과 평등을 되찾아 세계 열강과 나란히 서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24년 제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반제국주의로 더욱 구체화됨. 민권주의, 직접 민주주의와 참정권. 과거의 대의제는 종종 소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다. 우리는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국민은 선거권, 파명권, 창제권, 법률 발항권, 복결권, 국민투표권의 4대 권리를 가지며 이를 통해 정부를 직접 감독하고 통제한다. 또한 보통선거를 실시하고 계급재산, 종교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남녀평등의 참정권을 보장한다. 3. 민생주의, 경제적 평등과 사회복지.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 불안의 근원이다.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원칙으로 민생을 해결한다. 첫째, 직권평등, 평균 직권. 토지는 본래 국가의 것이며 그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 토지 소유의 한도를 정하고 사회적 발전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은 공공의 이익으로 귀속시킨다. 필요시 국가는 토지를 매수하여 분배할 수 있다. 둘째, 자본절제, 절제자본. 독점적 자본의 폐해를 막기 위해 철도, 광산, 삼림수리 등 독점적 성격을 띠거나 개인이 경영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은 국가가 경영 국유화하여 그 이익을 국민에게 돌린다. 아울러 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을 개량하여 농민의 삶을 보호하며 노약자와 빈민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한다. 선생님을 위한 사료 분석 및 수업 가이드. 교재 내용과의 1:1 매칭. 교재. 토지 소유의 한도를 정하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잠깐만요.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카톡방에 올려놓을게요. 지금. 네. 제가 찾아본 것이 송요패 선언하고 중국 국민당 개진 선언이 있거든요. 예. 그게 있는데, 지금 이게 좀 복잡하니까 일단은 나중에 첨부를 해놓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또 읽어볼게요. 자, 공산당원이 국민당의 이동호 개진에 참가한 것은 코미테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코미테는 민족 및 식민지 문제에 관한 거리, 요거 1920년의 결의죠. 따라서 불우주와 정당이 국민당을 연합전선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소수 지식인의 집단에 지나지 않은 공산당이 국민당에 들어가 조직 기반을 확대하도록 지부로서 이제 확대하도록 지시했다. 본래 공산당은 당대당의 대등한 당의 합작을 원했지만 소문이 이걸 거부했어. 어떻게 당대당을 일대하려 하냐? 우리가 등치가 큰데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1차 국공합작은 국민당 안에 공산당 개인 자국을 들어와서 이제 국민당적을 얻고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당적을 얻고 하는 식이죠. 그래서 당과 개인이 들어가서 하는 거고 이에 반해 2차 국공합작은 이제 당대 당의 합작이죠.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한편 그 이렇게 한편 손문은 개진 준비를 착수하기 직전에 소련 정부의 대표 요페와 공식적인 교섭을 통해 여기에서 이제 또 보면 나오죠. 손문의 준비를 착수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게 개진 선언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 관련된 내용이야. 이거 이제 개진 선언은 그 뒤에 있다는 거죠. 이게 요 시점하고 안 맞아. 그거하고 일요일 날 개진 선언을 했다는데 여기에 보면 그 송유페 선언도 1월 달에 돼 있는데 정확히 며칠인지 돼 있진 않죠. 근데 개진 준비를 착수하기 직전에 소련 정부 대표 요페가 공식적인 고소를 해 소련이 중국의 통일과 독립 달성을 원조했다고 약속한 송유페 선언을 발표했다. 예. 그래서 이게 1월 달이니까 요게 이제 하면 앞뒤가 안 맞아. 이게 먼저 준비해서 이제 공해서 발표를 했다고 했는데 뒤에 이제 앞에 선언에서는 1월이니까 이게 그러면 12월 달이 되겠죠? 그냥 안 맞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제가 이제 첨부한 그 자료에 보면 송 옆에서는 공동선 1월 26일, 중국 국민당 개진 선언이 1월 27일 해서 날짜가 아기가 맞는 거야. 이게 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소련의 선언에서는 중국에서 공산 조직이나 소비에트 제도가 시행될 수 없다고 표현까지 허용해 국민당에 상당히 양보를 했다. 예. 그리고 이 선언 이후에 강동의 근거를 만들어 제3차 군정부를 세운 국민당은 소련과 협력 관계를 본격화하면서 국공합작을 위한 준비를 진척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중국의 공산주의나 소비에트 제도가 실현될 수 없다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이제 나중에 제1차 국공합작 때 그 내용 보면 민주 집중제도가 없고 소비에트 방식을 받아들였어요. 예, 그래갖고 요거는 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손문하고 그 뭐냐면 그 요패 간에 그냥 일시적인 말 같은 것 같은 그 손문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서 요패가 그 말을 썼지만 막상 1차 국공합작 때는 소비에트 방식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련은 중국의 군사 정치공을 파견하고 재정 지원을 하면서 국민당 군관학교를 건설했는데 그 유명한 게 항포 군관학교죠 할때. 그리고 국민당은 소련의 주도하에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장개석이 이제 그 가서 대표단을 이끌고 소련 방문하고 코미테는 대표 보우딘이 강주에 와서 소문의 정치 공무원이 되었고요. 장개석이 이제 이때 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군사 시설 바라보고 뭐 시찰하고 하면서 요 장개석을 중심으로 항포 공관학교를 만들었죠. 그래서 장개석이 나중에 국민당군을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이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예. 자, 장개석이 소련 시찰을 위해서 대표단을 이끌고 소련을 방문하고 코미테 대표 보르딘이 강주에 와서 소문의 정치 공무원이 되었다. 자, 보르딘을 공무원하는 국민당 임시 중앙집행위원회가 조직되고 국공합작과 국민당 개조가 본격적으로 토의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준비 끝에 1924년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국민당 제1차 전국 대표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국 대표를 왜 하냐면 이게 소비에트 방식인 그런 방식을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나중에 좀 쉬었다가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차 국공합작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